상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학교입니다.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선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2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은 공직의 비리에 관한 것입니다. 왜 공직의 비리를 논하는가? 바로 상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의 비리가 나라가 망하는 결과로 연결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십니까? 상주나 문경은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몇 달 전에 제가 문경 우체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체국 전산마비가 된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60대 정도로 돼 보이는 분이 큰 소리로 대통령 욕을 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우체국도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면서 화를 냈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로 진보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옛날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을 동경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이번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본 내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성남시장이 되고 보니 그런 소문이 있더랍니다. 시청에서 국장 진급은 뒷돈이 얼마, 과장은 얼마, 또 팀장은 얼마 이런 식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공무원들이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소문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보기도 했습니다. 상주시청에서 그런 사례를 봤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공무원들은 다르시로 전출 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타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연고지인 상주시로 전출 온 경우입니다. 전출 가는 것은 돈을 내면 매우 쉽습니다. 약 10년 전에 어떤 사람이 A시에서 B시로 전출 가는데 시장에게 3천만 원을 줬다고 하더군요. 1년 공무원 연봉이 3천원 넘으니까 1년 늦게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돈을 주고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저런 발언을 한 것을 보면 본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런 점에서 정치인 이재명이 진보나 중도에서 인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제가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층이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에서는 보수 진영 후보를 찍을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실망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실과 그 직속 기관의 타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여튼 저는 다음 선거에서는 보수를 찍을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근본 원인인가? 역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 삼국지 연의 등에 보면 또는 세계 역사를 보면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유형 중에 하나는 그 나라가 아주 번성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의 도덕성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라가 부패하면서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면서 그 나라는 왕의 통제력이 상실되고 간신배와 탕가놀이들이 나라를 아작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되면 이미 왕은 백성의 소리를 귀로 못 듣습니다. 눈과 귀가 다 막혀버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왕은 나라가 아주 태평성대로 잘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 같으면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각지에서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왕은 그 밀란을 이제 해석을 도적대에 들이라고 해석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밀란을 맞설 제대로 된 군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나라는 이제 망하고 다른 나라가 건국이 되는 것이죠. 경기도에서 관직을 사고 판다는 소문이 있었다면 다른 시는 예외겠습니까? 나도 상주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그런 소문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주시에 대한 소문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시장이 인사 때마다 공무원들에게 돈을 받고 승진시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이 수입이 꽤나 짭짤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시장에게 돈을 주고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시청 국장, 과장, 팀장이 그 자리에 있는 짧은 순간은 시청 직원들에게 대우받고 또는 꼬장도 부리면서 군림하겠지만 퇴직 후에는 어떻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오히려 퇴직한 공무원이 지나가면 시청 직원들은 속으로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민은 퇴직한 공무원에게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게 되죠. 그냥 남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공무원이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인격적 소양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박봉의 공무원 중에서 돈을 투자해서 승진한 경우라면 뭔가 계산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 그 공무원에 무슨 명예가 있다고 그 박봉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그 돈을 투자해서 그 자리에 갔겠습니까? 당연히 본전법을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그냥 정상적으로 승진한 공무원들과 돈을 주고 승진한 공무원들이 서로 같은 입장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승진의 방법에 따라서 서로 분류가 되겠죠. 시장은 돈을 받고 승진시킨 사람들을 요직에 앉힐 것이고 그 사람들은 원금 회수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또한 시장 역시 그들과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각종 비리를 많이 저질러서 세금 도둑질을 시키고 그 돈을 자신에게 상납하길 원할 수도 있겠죠. 뭐 돈 주고 매직을 한 사이에서 그만큼 끈끈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파트너죠. 그러니 감사든 뭐든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감사실 장이든 뭐 회계과 장이든 어디든 뭐 도둑질 할 수 있는 부서는 다 그 동업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은. 그러니 감사든 뭐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공직이 부패하게 되면. 규모만 다를 뿐 국장은 국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팀장은 팀장대로 그 자리에 맞는 수준에서 본전을 찾겠다고 또는 다른 도둑놈들은 저렇게 이익을 보는데 뭐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손해겠죠. 그러니 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뭐 헤쳐먹을 거리가 있으면은 다 도둑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공무원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도둑질을 할 수 있는 부서와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 중에는 정말 아랫사람이 좀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도덕성 있고 선량한 공무원들에게는 부패한 공무원들이 아주 못마땅하겠죠. 이게 도둑질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있습니다. 저들이 도둑질을 하면은 앞에 힘없는 직원을 징계바지로 내세웁니다. 도둑질에 문제가 터지면은 아무 죄 없는 주무관에게 다 뒤집어 씌울 구조를 짜놓는 거죠. 심지어는 정당한 인사이동이나 전출을 갈 공무원에게 시장이나 간부들이 자신들의 공사 관련 비리를 뒤집어 씌우려고 전출 공문을 조작해서 못 가게 하거나 비열한 방법으로 앞길을 막기도 합니다. 근데 그 역시도 자기들이 나서서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공무원들을 시켜서 합니다. 참 웃기는 상황이죠. 그 그릇에 그 상사 자리에 있겠다고. 그러니까 시장이나 총무과장, 인사팀장까지 뭐 전부 총동원해서 자신들의 비리를 힘없는 직원들에게 뒤집어 씌우기 일쑤입니다. 이게 시장이란 작자가 직원에게 할 짓입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인간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상주시가 그렇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다시 찍어주면 안 됩니다. 아무튼 관련 없는 그 공무원은 야, 이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가만히 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인생의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죠. 직업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괜히 그런 일에 얽히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겠죠. 공직이라는 곳이 이렇게 부패한다면은 이걸 단속하고 견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시의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시청에서 예산을 세우려면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의회는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세하게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근거가 있는지 또는 특정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바르게 사용됐는지 비리는 없었는지 이걸 살피라고 있는 게 시의회입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이걸 합니까? 그냥 봉숭아학당 놀이나 하고 있으면 문제겠죠. 자, 그러면 시의회가 왜 제 역할을 못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시의원이 되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화면에 그 유형을 열거해 놨습니다. 첫 번째 유형. 시의원들 보면은 큰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지역 유지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시의원 하려고 할까요? 나라의 가장 큰 소비 주체는 정부입니다. 상주시에서 가장 큰 소비 주체는 시청이겠죠. 상주시에서 개인이나 법인이 수백억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시청만 가능합니다. 건물을 하나 짓게 되면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가 필요하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청에 납품을 해야 돈을 법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예산 집행을 의결하는 시의회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업을 하는 시의원과 시청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시청에서 공사 감독을 하는데 시의원 회사가 철근을 납품하게 되어 있었답니다. 공사 진행상 납품을 할 시기도 아닌데 시의원이 회계가를 달달 볶아서 급하게 돈을 주고 납품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회계가 직원도 공사 감독도 속으로 막 욕을 하고 있었겠죠. 바빠 죽겠는데. 건설 관련업을 하는 시의원 중에서 상주시 청사를 1,500억 들여서 짓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건축공사에서 철근, 창호 등의 자재는 총 공사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큽니다. 이런 관계에서 시의원이 시청의 비리를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 비리의 단속은 곧 자신의 사업의 영업이익의 감소를 뜻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은 당연히 명예욕이 생깁니다. 내가 돈 많은 것을 남이 알아주길 원하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줍니까? 시의원이 돼서 사람들 앞에 나서면은 돈 많은 걸 인정받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사실은 어리는 깡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돈이 많아서 시의원으로 인정받고 나중에 시장까지 되고 싶다면 최대한 내 편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그 중에 공무원과의 관계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신이 돈이 많은데 사회정의가 무슨 관심입니까? 자신의 출세만 관심 있습니다. 그리고 앞시장이 저렇게 헤쳐먹은 사례가 있다면은 오히려 자신에게도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청의 비리를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까요? 손해보는 짓이죠. 안 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을 봅시다. 특별히 돈이 많다거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인맥과 평판으로 시의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롭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원 월급이 삶의 큰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의원 당선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주시 같은 경우에 시청 공무원과 등을 지게 되면 인맥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작은 소도시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시청 비리를 단속하기 위해 나서려면 다음 시의원 선거는 마음에서 내려놓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으로 마지막 유형을 봅시다. 세상에는 사회정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경우죠. 사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소년기를 공장에서 보내고 어렵게 법대에 가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판사가 될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사회비리를 파헤치면서 정치에 입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판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농담처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회정의를 위해서 시의원이 되려는 유형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대도시에 있습니다. 직업도 전문직이거나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 삶에 경제적으로 아쉬울 게 없고 단지 세상을 위해서 일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상주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앞에서 열거한 유형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원은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의원 하는 사람 중에서 남들보다 특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시민과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시의원 자질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재산과 돈, 학벌이 아닙니다. 시청과 결탁하지 않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상주시의 젊은 분들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됩니다. 돈이 많거나 직업이 좋아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는 시의원 중의 일부를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합니다. 저런 평범한 사람이 시의원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상주시의 발전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할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쩌면 저는 출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로 볼 때 시청의 자정작용과 시의원의 본래 역할에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패를 누가 바로잡아야 할까요? 시민들이 직접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도 가만히 있는 마당에 무슨 수로 그렇게 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시민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국민신문고 질의와 정보공개 청구밖에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중에 제40조의 3 위반 사실 등의 공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사람을 일반에게 알려서 창피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시스템을 보면 국민이 비리를 제보해도 나라가 일을 안 합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권익위원회조차도 비리를 제보했더니 국민이 수사까지 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다시 제보하라고 합니다. 그냥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이거 통화 내용 녹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통장에 돈이 오고 간 증거를 확보해서 제시하라고 하더군요. 이 국민이 무슨 경찰입니까? 어떻게 그걸 확보해서 제시합니까? 그러면은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절차법의 조항처럼 창피함이라도 주자는 것입니다. 불법적 돈의 흐름이 생겨날 만한 곳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그걸 일반에게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상주시 같은 곳을 예로 들면 너무 좁아서 누가 누구인지 다 아는 상황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과 같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공유하게 되면은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욕을 먹으면서 살겠죠. 나라에서 일을 안 하면 국민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공개 시스템이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2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정보공개 청구하고 답변받은 과정을 보여드렸듯이
질질 끌면서 불충분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 건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보공개 시스템을 손보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보공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정보 항목마다 이게 공개, 비공개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료를 공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제외하면 안 되는지 등 자세하게 나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일하기 편합니다. 비리를 막으려는 상사들에게 들볶이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고, 국민도 정보공개 청구한 다음에 지침에 맞춰보면서 시청이 제대로 정보공개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오히려 정말 편한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서 한 번에 끝나고 상사가 압력을 넣지도 못하겠죠. 이렇게 양쪽에서 같은 지침을 보면서 확인하면 서로 편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공무원들도 비리를 지금처럼 못 저지릅니다. 정보공개 청구되면 다 내놓아야 하는 마당에 부담스러워서 도둑질을 못하겠죠. 지금 이걸 하려고 제2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하고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2일 전에 정보공개 청구했던 것에 답변이 왔는데 역시나 법에 맞지 않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청 계약 서류에서 업체는 제3자가 아닙니다. 계약 관련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작성한 서류를 다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의 명을 거론하는 것이 그 업체의 영업적 이익을 피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은 어떻게든 공개를 안 하려고 작당 모의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 다 다시 취합해서 이의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짜로 쓰는 AI한테 물어봐도 그걸 다 얘기해 주거든요. 이 정보 공개에 관한 영상은 따로 제작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 정리해서 다 보낼 것입니다. 아마 행정심판도 진행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추가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 인구 소멸위기 1순위인 상주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이런 일이 다른 곳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주는 작은 도시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런 태도 때문에 다음에는 보수 진영에게 투표하려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가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맞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만들어 놓은 성과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착각하는 상황이 그겁니다. 마치 영화 관상에서 나오는 대사처럼 좀 있으면 곧 부서질 파도가 지금 이 순간에 크게 솟구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모래성을 거대하게 지으면서 자화자찬하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공직의 부패와 도둑성을 어떻게 바로잡는가, 그것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었지만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영상 만들 시간이 주말밖에는 없습니다. 한번 만들면 최소 5시간 걸립니다. 직업이 시의원이 아닌 이상 일반인이 계속 이어가기란 어렵습니다. 저도 만약에 시의원을 안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원하는 근본 목적, 왜 정보공개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관련 자료를 다 확보한 다음에는 어쩌면 영상을 좀 뜸하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놈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제가 원하는 그 충분한 자료 확보는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주시 제2국민체육센터로 안 끝나고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그리고 이상한 소문이 도는 그 건물들을 상주시 제2국민체육센터처럼 한번 다 살펴볼 것입니다.
상주시를 사랑하는 젊은 분들 중에서 누구라도 시의원이 돼서 자신의 방법대로 활동을 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